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이 갖는 위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지역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신흥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 북부 박장성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과 리치를 생산하는 가난한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공급망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10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박장성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6년 새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박장성 현지 주민은 인터뷰에서 삼성 공장 덕분에 지금 생활은 천국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고기를 사기도 어려웠던 그의 가족은 이제 공장에서 번 월급을 모아 마련한 돈으로 노동자용 숙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물주가 된 셈인데요. 실제로 삶이 넉넉해진 베트남 현지 주민들은 먼지를 휘날리며 오토바이 대신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을 타고 새로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박장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박장성의 1인당 소득은 650달러로 베트남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생산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공장이 급격히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장성의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투자액만 38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전 4년치보다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투자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박장성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1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성장률의 5배가 넘습니다. 올해는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기대하며 사상 첫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들이 박장성으로 몰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블룸버그도 박장성의 경우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도시에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자 주민들이 건물주가 되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공단 투자가 베트남이 아닌 국내로 왔으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했을 당시 베트남 언론은 이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추모 행렬도 잇따랐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이건희 회장을 추모하며 이 회장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 네티즌들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람이 사라졌다. 그는 사회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우리 집도 많은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등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기업 중 하나인데요. 삼성전자의 1년 스마트폰 생산량 중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삼성에 대한 호감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2020 베트남 50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 1위는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베트남 내에서의 삼성의 영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중요성을 깨달은 베트남은 최근 연이어 한국에 고맙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WHO 베트남 사무소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설계한 빗물 식수화 시설의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서울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베트남의 시골 보건소에 빗물 식수화 시설을 설치했고 최근 베트남에서 식수시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WHO 베트남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하남성 리년현 병원에 16톤 규모의 빗물 식수화 시설을 준공해 1년 4개월간 가동한 결과 적은 관리 비용으로 식수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과거 이 지역은 상수원이 없고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 등 식수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 덕분에 주민들은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을 기반으로 WHO 베트남 사무소는 서울대 측의 베트남 산악 지역인 라오카이성에도 빗물 식수화 시설을 추가 설치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물 식수화 시설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KCT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건축 기술이 베트남에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KCT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메콩델타 스마트시티가 협력 사업에 포함됐는데 국토부가 최대 7억 원을 지원해 타당성 조사를 돕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 산업단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LH는 올해까지 현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베트남 경협산단은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흥옌성 산업도시 내 들어섭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건설 분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재건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베트남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선행을 시작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의 에이전시 DJ 매니지먼트는 이달 5일 박항서 감독이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파파박 세이브 칠드런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파박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판매가의 5%를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박 감독은 베트남 감독 부임 이후에도 기부어 드림이라는 기부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소외된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취지를 이어가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부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 퇴진해야 한다 등의 보도를 내세웠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감독의 이번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에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할 수 있고 선행을 내세워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베트남에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염병 사태로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유통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로운 베트남 수출 판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때 베트남 내 일부 매체에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지만 박항서 감독이 직접 가짜뉴스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베트남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거취 문제, 연봉 삭감 이슈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해석하는 베트남 매체의 거짓 보도가 국내에도 게시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취임 이래로 축구 외에도 한국과 베트남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실제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박 감독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다시 한번 한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며 적극적인 산업 교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게 한국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베트남과는 분명 신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보여주었던 베트남의 태도는 오랜 기간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도 결국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